강을 건넌 약속. 2006년 겨울 함경북도의 하늘은 오래된 유리창처럼 탁했다. 하늘빛은 낮에도 희미했고 밤이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굴뚝은 연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눈은 멈추지 않고 내렸고 눈발은 사람들의 발자국을, 말들을, 표정들을 차례로 삼켜갔다. 아이들은 놀지 않았고 어른들은 웃지 않았다. 시장의 상인들은 목소리를 낮추었고 빈 그릇을 든 손만이 크게 흔들렸다. 기다림이 사람들을 닮아가고 사람들은 기다림을 닮아갔다. 17살 민수는 산비탈에서 잘 부러지는 마른 나뭇가지를 골라 어깨에 맸다. 손끝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라 얇은 장갑 사이로 피가 맺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내려오는 길, 발자국은 금세 눈에 파묻혔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여린 기침 소리가 먼저 달려왔다. 낡은 솜니불 속에서 12살 여동생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다. 얼굴은 흰 종이처럼 말라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작은 상처들이 얼룩처럼 박혀 있었다. 오빠 오늘도 밥 없어?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대신 주전자에 눈을 퍼담아 화롯불 위에 올렸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장에 갔잖아. 밀가루 구해 오신대. 말끝이 부서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미소를 만들어 보았지만 눈빛은 스스로 속이지 못했다. 엄마는 이틀째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곧 온다던 말은 바람에 흩어진 눈발처럼 멀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골목 끝에서 군화 소리가 울렸다. 단속 나온다더라. 낮의 속삭임이 현실이 되었다. 불빛은 창문 틈을 더듬었고 그림자들이 벽을 흔들었다. 민수는 하나를 끌어안고 숨을 죽였다. 촛불을 손바닥으로 덮자 작은 불꽃이 떨리며 푸석 꺼졌다. 어둠. 한동안은 서로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왜 잡아가? 하나가 속삭였다. 몰라도 돼. 민수는 짧게 대답하고 하나의 이마를 쓸었다. 그 순간 문살이 덜컥 흔들리는 소리에 둘은 동시에 긴장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들은 서로의 배가 고픈 소리까지 숨겨야 했다. 다음 날 민수는 장마당 근처로 갔다. 집을 비운 사이 하나가 얼어붙을까 무섭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오늘이 끝일 수 있다는 공포가 발걸음을 밀었다. 시장의 공기는 사람 냄새보다 더 차가웠다. 무엇인가를 구하는 손길들만이 서로에게 닿고 눈빛은 쉽게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반쯤 썩은 감자 몇 알을 바꾸기 위해 옷의 단추를 떼어주었다. 떠는 손으로 감자를 품에 넣을 때 어느 노인이 중얼거렸다. 남쪽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웃지 않았지만 누구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말은 민수의 가슴 속에서 작고 단단한 불씨가 되었다. 오빠 남쪽 가면 정말 매일 밥 먹을 수 있어? 그날 저녁 하나가 물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하나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지만 살아있는 온기. 그 온기가 세상 전부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집 뒤 다리 밑으로 내려가 작은 구덩이를 팠다. 얇은 천에 싸넣은 엄마의 사진, 하나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머리에 꽂았던 작은 머리핀,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전해받았다는 낡은 성경책 한 장을 넣었다. 다시 돌아오면 꺼내자. 그는 땅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돌아온다는 말은 그 자체로 기도였다. 겨울은 길었다. 두 사람의 하루는 장작을 구하고 불을 지피고 배고픔을 달래며 서로의 체온으로 잠드는 일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기다림은 늘 같은 모양으로 오지 않았다. 어떤 날은 조용한 발소리로,
어떤 날은 거친 바람처럼 찾아왔다. 민수의 가슴은 점점 단단해졌고 눈빛은 먼 곳을 오래 바라봤다. 그는 가끔 산등성이 끝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강을 보았다. 저 강만 건너면 나직한 문장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의미는 늘 같은데 무게는 매일 달랐다. 오빠. 어느 날 하나가 앉은 자세로 창밖을 가리켰다. 눈밭에 작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새의 것 같기도 아이의 것 같기도 했다. 저 발자국 어디까지 갈까? 민수는 대답 대신 하나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우리 발자국은 강까지. 그는 속으로만 덧붙였다. 그리고 그 이후까지.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다. 지도가 없어도 길을 가르쳐 줄 어른이 없어도 데려가야 할 아이가 있었다. 하나야. 민수는 동생의 손을 포개 쥐었다. 우린 가야 해. 지금이 아니면 우린 여기서 더 작아져. 하나는 눈을 크게 떴다.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눈빛. 정말 가? 응. 내가 내 손 놓지 않아. 민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약속은 그들의 밤을 버티게 했다. 며칠 뒤 민수는 브로커를 만났다. 마을 어귀 눈 쌓인 버드나무 아래였다. 남자는 지도를 펴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다. 오늘 말고는 길 없어. 강이 아직 얼어 있어. 늦으면 녹아. 아이는 소리내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삭막한 바람처럼 건조했다. 동생이랑 같이 가요. 민수가 말했다. 남자는 잠깐 민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해. 돌아오는 길, 민수는 다리 밑 구덩이를 한 번 더 보았다. 흙은 단단했고 눈은 다시 내렸다. 우린 돌아올 거야.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약속은 사람을 걷게 한다. 때로는 눈보라 속에서도. 출발 전날 밤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남쪽 가면 나 학교 다닐 거야. 글자 예쁘게 쓸 거야. 그리고 생일 케이크도 먹을 거야. 민수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케이크 위에 초도 꽂자. 내 나이만큼. 그 말에 하나는 웃었다. 웃음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민수는 그 빛을 주머니에 넣는 상상을 했다. 길 위에서 꺼내볼 수 있도록. 달은 얇았다. 얇은 달은 얼음 위를 긁으며 빛을 흘렸다. 새벽 바람은 강의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얼음 밑 물소리는 자장가처럼 낮고 느리게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무언가를 삼키고도 아무렇지 않은 물의 호흡이었다. 브로커는 손짓으로 조심히 신호를 보냈다. 지금. 그들은 어둠과 어둠 사이 더 어두운 틈으로 스며들듯 강으로 내려갔다. 민수는 손을 뒤로 뻗어 하나의 손을 찾았다. 하나의 손은 여전히 작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있는 작은 떨림이 민수의 심장을 붙잡았다. 얼음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얼음이 낮게 앓는 소리를 냈다. 브로커는 발꿈치를 세우고 무게를 나눠 디디는 법을 몸짓으로 보여줬다. 민수는 그대로 따라했다. 하나의 발자국을 손으로 이끌 듯 앞에서 살폈다. 오빠 무서워. 하나가 입술만으로 말을 만들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불빛 보여.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머리 위로 흐르는 얇은 달의 길을 따라 상상 속에 불빛을 그렸다. 그 불빛은 따뜻했고 조용했고 누구도 손전등으로 쫓지 않았다. 강의 한가운데쯤 얼음은 더 얇아졌다. 무게는 작은 진실처럼 균열을 내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왔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순간 어둠이 흔들렸다.
브로커가 낮고 빠르게 속삭였다. 멈춰. 그리고 거의 동시에 먼 곳에서 손전등의 원이 커졌다. 거기 누구야? 굵은 목소리, 거친 공기, 놀란 숨, 그리고 총성. 얼음 위로, 얼음 밑으로, 하늘로, 총성은 세 방향으로 동시에 퍼졌다. 민수의 몸이 반사적으로 하나를 끌어안고 옆으로 던졌다. 얼음이 깨지며 두 사람의 몸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물은 차갑다기보다 날카로웠다. 살을 베며 숨을 훔치며 기억을 얼렸다. 민수는 물속에서 눈을 떴다. 어둠은 무게가 있었다. 위아래를 알 수 없었다. 손을 휘저었다. 손끝에 무언가 닿았다. 천인가 살인가. 하나. 소리조차 물속에서 가라앉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잡았다. 미끄러지는 손.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분명히 작은 손이었다. 하나의 손. 차갑고 떨리고 아직 살아있는 손. 민수는 그의 전부를 손에 모아 끌어당겼다. 그때 얼음 조각이 머리 위를 쿵 지나갔다. 숨이 막혔다. 물은 폐 속으로 파고들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뜨거움 속에서 의식은 멀어졌다. 놓지 마. 마음이, 아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말했지만 손은 이미 물의 것을 닮아가고 있었다. 떠나는 감각. 민수는 마지막 힘으로 위를 향해 발을 찼다. 하늘은 멀었고 얼음은 두꺼웠다. 그러나 어디선가 얇은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민수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에 얼음의 차가운 감촉이 닿았다. 깨지지 않았다. 다시, 손목이 터질 듯 아팠다. 손톱 밑이 타는 듯 했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기억할 수 없는 횟수 끝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소리. 민수는 머리를 틈으로 밀어 올렸다. 공기가 폐 안으로 미끄러지며 타는 것 같았다. 기침과 눈물과 강물이 뒤섞였다. 하나. 민수는 물 위로 손을 휘저었다. 어둠은 둘로 갈라지지 않았다. 따뜻함도 이름도 대답도 없다. 대신 떠내려오는 분홍색. 하나가 늘 하고 다니던 목도리의 조각. 민수는 그것을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손끝이 어딘가에 닿을 때마다 그는 하나라는 이름을 더 크게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겨우 공기의 모양만 만들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를 강가로 끌어올렸다. 얼굴을 내리치는 바람, 눈발자국 소리, 누군가의 욕설, 누군가의 기침, 브로커의 낮고 분주한 지시 모든 소리가 얼음 위를 굴러다니다 사라졌다. 민수는 바닥의 촉감을 느꼈다. 땅은 단단했고 살아있는 냄새가 났다. 그는 주먹을 펴고 다시 쥐었다. 분홍 목도리 조각은 손 안에서 젖은 새처럼 떨렸다. 하나야 민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눈발이 그의 속눈썹 위에 앉았다가 녹았다. 그 사이사이로 시간이 흘렀다. 다음 날 민수는 눈을 떴다.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는 희끄무레한 빛. 낡은 창문, 모르는 천장, 모르는 냄새. 누군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살아났네. 중국말 같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호흡 같기도 했다. 브로커는 이미 사라졌고 그를 발견한 이들은 그를 작은 방에 눕혀 놓았다. 그곳이 누구의 집인지, 어떤 동네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빈자리만이 커졌다. 하나의 이름, 하나의 얼굴, 하나의 온기. 모든 길은 그 빈자리의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며칠 후 민수는 몸을 일으켰다. 손에 힘이 조금씩 돌아왔고 다리는 다시 자신의 것이 되었다. 그는 방을 나서며
손에 쥔 목도리 조각을 다시 확인했다. 오차 없이 쥐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의 마지막 증거였다. 하나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는. 중국의 겨울은 강 건너와도 여전히 겨울이었다. 언어는 다르고 거리의 냄새는 달랐지만 눈은 같았다. 민수는 며칠을 숨어 지내다 다시 길 위에 섰다. 낯선 사람들의 손길이 그를 이끌었고 문이 열리고 닫혔다. 일부는 돈을 원했고 일부는 침묵을 원했다. 작은 방, 큰 창고, 차량의 트렁크, 낡은 사무실. 그 사이사이에서 그는 하나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가끔 소문이 흘렀다. 어린 여자의 하나를 누가 데려가는 걸 봤다더라. 경찰에 잡혔다는 얘기도 있어. 강 건너 마을 노파가 아이를 데려다 키운대. 소문은 눈송이 같았다. 잡히지 않았고 모을수록 녹았다. 어느 밤 민수는 낡은 성경책 한 장을 떠올렸다. 다리 밑에 묻은 그것. 다시 돌아오면 꺼내자. 그 약속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돌아온다는 건 반드시 한 곳으로 가는 일만을 뜻하지 않았다. 어떤 약속은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품은 채 앞으로 걷게 했다. 민수는 그 사실을 견디는 동안 어른이 되었다. 견딘다는 건 늙는 일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 늙음은 부서지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해졌다. 몇 달 뒤 민수는 남쪽으로 왔다. 1년의 절차, 낮고 긴 복도, 밝고 차가운 방, 질문과 대답, 손에 쥐어지는 얇은 종이, 처음 보는 문자들, 그리고 정착이라는 단어. 정착은 물이 고이는 일과 달랐다. 그것은 다시 흐르는 일, 한 방향을 잃지 않는 일,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일이었다. 민수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그 이름으로 하나를 부를 것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겨울은 다른 모양의 차가움을 가지고 있었다. 바람은 콘크리트 사이로 길을 만들었고 그 길 위로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다. 신호등은 질서를, 가게의 불빛은 풍요를, 지하철의 소음은 반복을 약속했다. 민수는 처음에 그 모든 약속을 믿지 못했다. 밤마다 한강 위로 번지는 빛을 보면 압록강의 얼음 위에 선 자신을 떠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는 빛에도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에도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정착지원센터에서 민수는 카메라를 처음 배웠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렌즈 뒤에 숨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는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배웠다. 프레임은 선택이었다.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비울지 결정하는 일. 삶의 모든 장면이 그런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알았다. 어느 강의 시간 강사는 말했다. 다큐는 타인의 삶을 빌려 자신을 말하는 형식이에요. 그 문장이 민수의 속을 울렸다. 그는 아직도 자신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동아리에 발을 들인 것도 그 무렵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예전 모습을 닮았다.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웃음은 단단했다. 감독님도 강 건넜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건너려 했지.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질문은 때로 답보다 큰 용기였다. 그는 그 용기를 아꼈다. 민수의 첫 작품은 작은 상영회에서 틀어졌다. 암전 후 화면에는 한 소녀가 나왔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이름과 나이가 화면 아래에 떠 있었다. 소녀는 처음으로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붙었을 때 소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행복해서요. 소녀는 말했다.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였다. 화면 밖에서 누군가는 손을 잡았다.
빛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제대로 켜졌다. 상영회가 끝난 뒤 민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분홍색 목도리 조각을 꺼내 손 위에 올렸다. 실밥은 해지고 색은 많이 빠졌지만 분명히 분홍이었다. 그는 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다. 하나야, 나 여기 있어. 바람이 대답하듯 목도리를 조금 흔들었다. 민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겨울의 한쪽 모서리를 둥글게 깎았다. 그해 봄 민수는 국제단체가 운영하는 가족찾기 프로그램에 DNA를 등록했다. 반신반의였다. 살아있을까? 그 질문은 절망과 희망의 경계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는 오히려 일에 더 몰두했다. 카메라를 들고 기록하고 편집하고 목소리를 덧붙였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까지 그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 듣는 일은 기다리는 일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기다림과 달리 듣는 일은 능동이었다. 여름이 오기 전 한 통의 연락이 왔다. 등록센터였다. 해외에서 유사한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중국 국경 인근에서 구조되어 현재 제3국에 보호 중인 청년과 일치 가능성이 있어요. 여성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떨렸다. 민수도 떨렸다. 다리가 힘을 잃었다. 그는 의자를 찾지 못해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름은요? 민수가 겨우 물었다. 현재는 한라라는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대요. 몇 해 동안 여러 곳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몇 주 뒤 민수는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낯선 공항, 낯선 언어, 그러나 길의 기운은 익숙했다. 그는 마중 나온 현지 활동가와 함께 보호소로 향했다. 작은 정문, 흰 담장, 정원에 앉은 아이들, 그리고 문 앞에서 서성이는 젊은 여성 하나. 활동가가 말했다. 저기 서 있는 아이가 할라. 여성은 여름의 그늘처럼 마르고 단정했다. 어깨를 감싼 머리칼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민수를 보며 어딘가 낯익은 것을 찾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민수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오랜 시간 준비된 문장들이 모두 엉겨붙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때 여성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공기를 만들었다. 오빠? 그 한 음절이 민수의 가슴을 쳤다. 그는 달려갔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얇았고 시간은 그 얇은 틈을 통과하며 부서졌다.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여성이 흔들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가 곧 두 손을 앞으로 뻗었다. 서로의 손이 닿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폭포처럼 떨어졌다. 눈발, 얼음에 깨지는 소리, 놓지 말라는 속삭임, 그리고 분홍색. 민수는 가방을 뒤져 그 분홍 목도리 조각을 꺼냈다. 이거 내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지만 조각은 확실했다. 여성의 눈이 커졌다. 조각을 손에 올려놓은 채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달싹였다. 우리 강밤달 단어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활동가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보호소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민수는 그간의 시간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카메라를 잡았는지, 한강의 밤은 어떤지. 여성 이제 다시 하나라고 부르기로 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조각난 기억을 건넸다. 나는 물, 손, 누가 나를 끌어냈어. 집, 아니 집 같지 않은 곳. 어떤 아주머니. 밤, 일, 다시 도망, 또 다른 곳. 이름 바뀌고 또 바뀌고. 머리가 아파. 하나는 관자놀이를 잡았다.
민수는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괜찮아. 이제 우리가 이름을 정할 수 있어. 그들은 몇 날 며칠을 이야기했다. 기억과 상상, 사실과 희망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은 것부터 다시 지었다. 하나는 글자를 익혔다. 낯선 언어는 느리지만 분명히 몸에 들어왔다. 민수는 보호소 근처 상점에서 작은 공책과 파란 펜을 사주었다. 하나는 첫 장에 또박또박 적었다. 하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며 민수는 손가락이 떨렸다. 2달 후 행정 절차가 끝났다. 귀국 비행기 날 공항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민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 생일 케이크 아직 못했지? 봉투 안에는 작은 케이크 모형과 촛불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어릴 적 웃음과 닮았고 또 달랐다. 살기 위해 스스로를 감춘 시간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웃음이었다. 오빠 남쪽 가면 케이크 진짜 먹을 수 있어? 하나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도. 한국으로 돌아온 첫날 밤 그들은 한강으로 갔다. 강 위 빛이 흐르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민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다리 밑에 묻어둔 거 기억해? 활동가의 도움으로 고향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찾아보냈다. 흙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천을 풀자 오래된 흑백 사진, 작은 머리핀, 낡은 성경책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는 머리핀을 조심스레 집어들어 머리카락 옆에 끼웠다. 거울 없이도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제 자리라는 것을. 민수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성경책 한 장을 천천히 펼쳐 접었다. 바람이 글자 사이를 지나가며 작은 소리를 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이 종이에서 바람으로, 바람에서 몸으로 옮겨지는 소리 같았다. 며칠 뒤 작은 상영회가 열렸다. 민수의 새 작품 제목은 강을 건넌 사람들. 다시 객석에는 아이들이, 활동가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화면이 켜지자 두 인물이 나란히 걸었다. 남자는 카메라를 들었고 여자는 푸른 강을 바라봤다. 내레이션이 흘렀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어떤 이는 기억을 잃고 어떤 이는 사랑을 품고 왔다. 그러나 아무도 혼자 건넌 사람은 없다. 화면 속 여자가 잠시 멈춰서서 남자를 바라보고 웃었다. 그 웃음은 객석 어디에선가 작은 울음을 불렀다. 상영의 마지막, 사회자가 무대 위로 두 사람을 불렀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우리에게 큰 약속을 보여준 두 분입니다. 조명이 켜지고 박수가 이어졌다. 하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둘은 서로를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건넜어. 응, 같이. 상영회가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겨울의 눈과 달랐다. 흩어지는 대신 모였고 차갑기보다 시원했다. 하나가 얼굴을 들고 빗방울을 받았다. 비냄새. 그녀는 웃었다. 민수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빛에 젖어 반짝였고 반짝임 사이로 과거가 미끄러져 갔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방향을 바꿔 두 사람 뒤에서 등을 밀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집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강은 사람을 나눴지만 마음을 끊지는 못했다. 우리는 서로를 잃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을 오래 만든 것이었다. 다리 밑에 묻어둔 작은 것들은 돌아왔고 목도리 조각은 완성되지 않아도 충분했다. 우리가 붙잡은 건 실이 아니라 손, 약속이 아니라 사람,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눈빛이었다.
이제야 알겠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다시 흐른다.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실내의 더위를 밀어냈다. 거실에서는 하나가 더듬더듬 책을 읽고 있었다. 오빠, 여기 단어 환영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환영은 돌아온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야. 하나는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었다. 환영. 그 두 글자가 집안에 맑게 울렸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고향에 있는 다리 밑자리를 표식으로 삼아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사진이 왔다. 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렸고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내렸다. 민수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액자 아래 분홍 목도리 조각은 더 이상 웅크리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의 오늘을 덮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왔을 때 둘은 한강의 다른 다리 위에 섰다. 눈이 아주 조금 내렸다. 민수는 하나에게 물었다. 소원 빌래?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빌 게 없어. 그녀는 민수의 팔에 기대어 말을 이었다. 이미 이루어졌잖아. 같이 여기. 민수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다. 눈송이가 코트 위에 내려앉아 금세 녹았다. 녹은 자리에서 작은 원이 생겼다. 그 원은 빛을 반사하며 커졌다. 둘은 그 빛을 따라 강 위를 오래 바라보았다. 강은 여전히 흘렀다. 그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떤 약속은 강을 건너 완성되고 어떤 약속은 강을 건너며 비로소 시작된다. 민수와 하나에게 약속은 두 가지였다. 서로를 잃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서로를 다시 만나면 웃겠다는 약속. 그 약속들은 늦었고 돌아왔고 살아남았다. 이제 그들은 알아차렸다. 강은 가르는 선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고 약속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조용해졌다. 창밖 불빛들이 강 위에 흔들리며 길을 만들었다. 민수는 창가에 기대어 속삭였다. 하나야. 응답이 곧 왔다. 응? 내일 케이크 사자. 초는 몇 개? 내가 원하는 만큼. 둘은 동시에 웃었다. 웃음은 방 안의 온도를 한 칸 올렸고 올려진 온도는 눈이 내리던 기억마저 녹였다. 그러고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억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함께 그리고 지금